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금 뭐 계속 푸꾸옥 GIP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차죠? 몇 개월 차죠? 네, 벌써 포기하셨어요? 아니죠? 네. 자, 우리 3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메나테크 11년 차거든요. 11년 차. 상당히 길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학습이 됐습니다. 학습이 제가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수많은 10번의 GIP라는 그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저도 같이 헤쳐나가고 많은 파트너님들과 헤쳐나가면서 제일 변곡점이 언제냐? 3개월 차더라고요. 3개월 차에서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계속 갈 것이냐? 내년에 갈 것이냐? 마음이죠. 내년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내년에 갈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나는 계속 할 것이냐를 언제 제일 많이 결정을 하시냐면 3개월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시작할 때 너무 설렜잖아요. 이번 달부터 내가 반드시 골드이디를 하고, 이번 달에 내가 막 PD를 하고, 내가 무조건 이번 달 6개월 제대로 이번에는 올해는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5월 달 지나고 6월 달 지나면서, 특히 우리 이번 6월 달 어떠셨어요? 많이 쓰다듬어 주셨어요? 네. 6월 달 지나시면서 마음이 어땠냐? 조금 이제 뭐 지치기도 하고, 이거 올해는 안 되려나 보다, 내년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나만 그런가라고 여러분들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자료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3개월 차 약 60일에서 90일이 뭔가를 내가 시작했어. 그런데 60일에서 90일이 되는 사이에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거나 갈 거나를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멈추는 이 3개월 차가 골짜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가치와 리워드를 받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쉬웠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스 고딘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 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이 세스 고딘의 책은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막다른 골목에 항상 뭔가 시작하면 다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 제목대로 이렇게 누구나 어디에 이제 도달하게 되냐면 골짜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때 이걸 통과하면 반대편에 실력과 기반이 쌓이는, 그렇지만 어려움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떤 가치가 있다? 버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버틴 자에게는 반드시 리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다? 이제 뭐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접는 게 맞지만, 우리 일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한다면 이걸 빨리 결정해가지고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걸 찾아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가장 큰 가치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일이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였어요. 네. 누가 뭐라고 같이 해주시네요. 네. 이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PD가 될 때까지는 어땠냐면, 이제 우리가 PD 사장, 이상 사장님들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제가 PD 될 때까지는 어땠냐면, 나 혼자 잘해서 된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일이. 그런데 이 PD가 될 때도 그랬고,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이게 제가 부족한 게 진짜 많은 사람인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못하는 거, 저 뭐 잘 못할 것 같으세요? 네, 노는 거는 뭐 아직도 잘 못합니다. 근데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저 뭐 잘 못할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뭐 저희 그룹 팀이 아니고 상상해야 돼요. 제가
매출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유석구 사장님이 저랑 되게 비슷한 이제 성향이세요.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이제 컬러 이런 거 보면 똑같아. 그래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되게 잘, 눈빛만 봐도 알아요.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막 이런. 근데 어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고객님 상담을 하고 제가 제일 힘든 게 매출에서 마무리해가지고 확 이분 뭘 하게 하는 거 되게 못해요. 잘할 것 같죠?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자, 엊그저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파트너님의 이제 앞집에 사는 이제 소비자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클린을 하시게 되신 거야. 근데 클린을 해보고 좋으니까 이제 소비자를 3명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소개한 자리에 제가 나간 거죠. 양자 측정도 해줬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한 분이 너무 그 자산이 없는 게 보이는 거야. 근데 한 분은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따로 각계정투를 해야 이 사람 마음이 덜 상할 것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오지랖을 벌린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꼭 해야 되시는 분의 이 상담을 이제 결과를 끌어내긴 했는데, 그 소비자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정말 제가 10년이나 하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요, 그 자리에서 마무리 하셨어야죠. 이러는 거. 아, 머리가 땡하는 거예요, 진짜. 역시 내가 힘든 건 10년이 지나도 힘들구나. 그치? 진짜 그게 잘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1대1로 할 때는 정말 마음 먹고 나가서 눈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3분, 4분 이렇게 있으면은 각자의 상황을 생각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그냥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지만 그런 걸 잘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냐면, 저 혼자 했을 때는 이렇게 19번째 돼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지나서 파트너님들 중에 저는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를 또 잘하는 파트너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서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자영업을 하시는 이 분들 특히 제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과 실패가 자기 혼자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을 너무 잘 살렸는데 세상의 일이 다 똑같이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자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능력과 내 에너지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맞닥뜨려지면 거기에서 너무 잘하다가도 실패하고 너무 잘하다가도 실패하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빠르게 그런 이제 허들이 생기면 그 허들에서 부딪혀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것만 계속 경험하게 되고, 세상 일이 주로 그런 일들인데, 제가 메나테크라는 네트워크에 와보니까 어떻냐, 내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파트너님들이 메꿔주고, 또 그분들에게 부족한 건 내가 메꿔주면서 이 일이 팀워크 사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팀의 에너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다? 이 일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골짜기인 경우에 이 팀워크를 잘 사용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그 우리 21세기형 비즈니스 책 받으셔서 많은 분들 읽으셨을 거잖아요. 그 책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10대 번 읽었는데, 몇 번째, 3번째인가 4번째 읽었을 무렵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메나테크 이제 투잡으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약사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하기에 좋은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메나테크가. 그런 생각 드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막상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아니래. 너무 힘들대, 자기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고, 아무래도 내가 약사가 돼. 그쵸, 김성진 약사님 그러시죠? 네. 너무 힘드시죠? 약사라서 힘드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저도 약사 파트너님들 되게 많아요. 얘기하면 약사라서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인이니까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대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아무래도 내가 이 영업력에 약사 타이틀까지 달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약대 편입을 해야지 하고 네, 뿜으셨어. 우리 김명주 사장 금방 뿜으셨어요. 이렇게. 아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스템에 완전 플러그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가 시간이 남을 때 어떤 걸 했냐면 책을 읽는 수밖에 없으니까 책을 읽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못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배우거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너는 바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책에. 물론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내 팀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빡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약대 가고 싶어? 약사님을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의대 가고 싶어? 의사 선생님을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노는 거 잘 못해? 노는 거 잘하는 분을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 잘하려고 한 거예요. 노는 것도 잘하고 싶고 약사님처럼 자격증도 갖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책을 몇 번이나 읽다가 한 번도 그 구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그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마음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만두긴 그만두는데 회사를 왜 그만둔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네트워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개인기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나의 큰 네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정말 이 골짜기를 지나서 정말 이번에 어떤 수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GIP를 가시잖아요. 처음인데 내가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아까 미친 듯이 해서 GIP를 가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백날 말로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팀과 사람 쭉 뒤에 숫자적인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할 때 뭘 꼭 써야 된다? 팀워크라는 지렛대를 반드시 쓰고 그 팀워크를 어디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녹여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각 많이 하는데 결국 10년이 오면서 수렴하는 건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걸 제대로 따라하는 걸 하자로 자꾸 수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다른 교육 과정도 혼자 만들어 보고 싶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 해봤자야. 왜? 아까 말한 시스템의 8단계에서 복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적어도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될 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21일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요. 약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연구해 보면 모든 사람이 66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8일 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연구를 했냐면 물 마시기. 그다음에 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기.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이제 하실 거잖아. 마찰 할 때. 물 마시기. 마찰 끝나면 해지시든가요? 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마시다가 또 마칠 시간이 돌아오면 소금을 마시기 또 열심히 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거. 물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기, 그다음에 하루에 뭐 스쿼트 30개 하기 이런 것들로 얼마 만에 이게 내가 그냥 이거 해야지 하고 자동화가 되느냐를 연구해 봤더니 평균 66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66일이 이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대? 내가 정말 이 GIP를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자동화되기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잘 버텼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돌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꾸준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꾸준하게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꾸준한 걸 요게 꾸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이걸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내가 오늘 사람한테 5명한테 얘기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거 못했어? 그럼 난 실패한 거야. 나 또 안 되네? 이거 나한테 안 맞는 일인가? 라는데 진짜 꾸준함은요. 물을 똑같이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다? 매일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 한 개를 하더라도 매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왔다면,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꾸준함이란 어떻게 목표 설정하고 시작할 때는 막 잘 됐다가 의욕이 하락했다가 의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아니야 다시 고피디 오니까 해야 되겠어 했다가 길을 잃었다가 하시겠지만 결국 내가 GRP를 끝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내시는 그 꾸준함이 진짜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버리고 오늘 하루 최소 기준은 정해야 됩니다. 최소 기준을 정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연속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골짜기를 돌파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은 왜 이번 달에 해야 되느냐입니다. 이제 그래서 노력의 곡성은 변곡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서 GRP를 가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노력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슝 올라가는 이제 때가 있는데 그때가 보통 3개월 차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한테는 이 노력을 배가시켜주는 이벤트가 있죠. 뭐다? 마스터 챌린지 시즌 28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주년이라서 와서 재기만 해도 꽝 없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 회사가 마련해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뭘 해봐야 된다? 시작이라도 해보게 많은 사람들을 마스터 챌린지 28 이 재는데 데리고 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어떻다? 내가 직급이 디렉터니까 실버 디렉터니까 난 아직 리더 아니야가 아니라 모두가 리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리더의 마인드가 3개월 차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다? 팀 전체가 그래 우리 끝까지 하자라는 분위기. 이 지금 해놓으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GRP를 가든지 못 가든지 간에 진짜 열심히 해놓으면 적어도 뭐 갈 수 있겠어요? 스텝업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스텝업은 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스텝업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본사에. 본사 때 직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실버 PD 이렇게 되면은 전화 와가지고 어땠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강력하게 내년에도 가야 됩니다, 해외로.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 실버 ED 물론 이제 이게 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투자예요, 투자. 회사가 해주는 투자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내가 4개월 실버 ED 했더니 회사가 너무 돈이 많아서 우리를 외국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실버 ED 정도 했으면 어떻다? 이 사람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우리를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너무 멋있게 해준 거예요, 이번에. 진짜 그 마카오 사실 그닥 볼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카오가 볼 게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이 열심히 같이 애쓰다가 갔기 때문에 그 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 이제 갔더니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 번 가봤다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더니 이제 아침을 이제 열심히 먹을 때가 없잖아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식에 2시간 반 앉아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그냥 6시 반에 내려갔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호텔이 진짜 큰데 식당이 좀 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시 반에 내려가가지고 파트너분들 다 내려올 때까지 그 안 되는 손짓 발짓, 중국어 하나도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여기 자리 다 내 거야 하고 앉아가지고 파트너분들 다 내려와가지고 밥 다 먹고 갈 때까지 앉아 있으면서 저 커피 5잔 시켜 먹었어요. 너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언제 평일에 아침 9시면 나오기 바쁜데 아침에 애 학교 보내기 바쁜데 그런 여유를 즐기겠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갔던 모든 여행 중에서 저희 떨거지가 없이 저희 아들 없이 갔어요, 이번 여행을. 제가 왜 이렇게 편한가 했더니 아들이 없이 가서 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없이 아침 조식, 왜냐하면 저희 아들 또 데리고 내려오는 거 힘들어, 안 먹는다 그래, 뭐 먹으면 엄마 나 먼저 올라가겠다 그래, 정말 상그럽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안 따라온 거예요, 이번 여행에. 그래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줘서 안 따라오게. 그래가지고 저 혼자 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카푸치노만 연신 외치면서 4-5잔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트너분들 내려와가지고 얘기하고, 태어나서 조식 2시간 반은 처음이라며 다 같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라서 더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이번에 내가 정말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요, 당연히 GIP도 가겠지만 GIP뿐만 아니라 내년 스텝업을 달아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저도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어떻다? 내 힘을 내서 무조건 가야 된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지금 지평독에서 하고 있는 이 리더의 언어는 책 자체의 제목이 맞는 거예요. 이 리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나는 해보겠다,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리더의 언어 안에서 조직이 어떻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리더가 나 이번에 좀 쉬고 도저히 이번 6월달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일단 GIP는 편안하게 쉬고 우리 다 같이 스텝업에 매진하자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도움닫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GIP를 도움닫기 사람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서 GIP 가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덕분에 무조건 먼 갈 수 있다? 스텝업은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내년에 어디로 갈까요? 막 푸꾸고 GIP고 스텝업. 저는 막 대만 갑시다. 막 아까 막 본사에서 전화 왔을 때 대만도 좋아요. 막 이러면서 대만 먹방 여행 괜찮지 않으세요?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꿈꿔보시면 너무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냐, 리더로서 3개월 차에 내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사업은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복제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언어도 내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다 어떻다? 귀신같이 복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룬 1점은 2배, 3배가 되어서 큰 타격으로 10월 달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6월 달에 그랬어요. 파트너분들한테. 이번 달에는 직급의 목을 매지 말고 사이드 점수를 1점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한 30일쯤 돼서 내가 직급 어느 정도 목표한 게 마무리가 되면 다 31일은 안 하는데 GIP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500점 때문에 500억 점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100점이라도 200점이라도 더 내려고 해야지 10월 달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 노중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이제 우리 2달밖에 안 지났어요. 4달 남았잖아요.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점수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마스터 챌린지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뭐 사이드 7,000점은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탠다드는 몇 건 전달하시면 된다? 11개. 디럭스는 7개. 스탠다드 디럭스 골고루 판매해보고 싶어 나는. 나는 하나는 안 돼. 하면 스탠다드 5개, 디럭스 4개 하면은 요 정도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를 혼자 하셔도 되고 어떻다? 파트너들이랑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내가 요렇게 만들어내면 적어도 고객이 몇 명 생기는 건가요? 7명에서 11명이 생기는 거죠. 7명에서 9명, 11명. 그러면 그분들이 메나테크에 매료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 또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적 되어 가는 것이 이 7월 달에 내가 요걸 반드시 해내겠다, 혼자서라도 이거 반드시 해내겠다 하면 그것이 월평균 챌린지 참여자들 때문에 6개월 누적 참여자가 약 40에서 60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아쇠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린 네트워크니까요. 혼자서 또 다음에 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내가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고 내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10월 달에 또 더 많은 사람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올 거고, 그게 다음 1월로 이어지면서 40명에서 60명을 불러오는 효과를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28을 제대로 하면 40에서 60명이 나한테 6개월 안에 생길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아주 단순하게 10%가 내 파트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했던 사람, 나를 포함해서 그 11명이 정기 구독만 해도 1년이면 14,000점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파트너 4명만 내가 찾아낸다, 이 마첼에서 하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오면 네트워크는 2,000점을 만들어낸다가 공식입니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오면 얼마를 만들어낸다? 2,000점. 나 혼자서 2,000점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서 보통 1인 파트너가 생기면 두당 2,000점 정도는 해요. 평균적으로.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D는 몇 명의 파트너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20명의 파트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버 ED야. 그럼 소비자든 여기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맨하텍에 관심 가진 사람이 5명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활동 파트너 4명만 여기서 만들어내면 월 기준으로는 8,000 PV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게 1년이면 96,000점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일을 이번 달에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체를 전달해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한 달을 그냥 나는 그냥 한 달 잠깐 이번 달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복리로 불어나는 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달에 2명, 3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1년 뒤에는 몇 명으로 불어나 있을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도전이란 말에서는 똑같지만 올해 도전하는 사람과 올해 포기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내년 5월을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은요, 올해 완주했던 사람은 이미 기존 고객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포기했던 사람들은 내년 5월에 솔직히 말해서 불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내년 5월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잘 견디다가. 아시겠죠? 혼자 잘 견디다가. 그 다음에 정기 구독도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 없을 거다. 새로 시작하는 걸 거다. 후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없을 겁니다. 파트너의 경험 있을 건데 올해 포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조직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팀은 된다. 한 사람이라도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일도 생기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 못했네? 그럼 내년에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스폰서님도 작년에 포기했잖아요.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번 올해는 나도 내년에 할게요. 이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내 언어와 내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사람은 내 자신감이 축적되지만 내년에 하겠다고 올해 포기한 사람은 다시 끌어올려야 하고, 성장 전략이냐 재도전 전략이냐 해서 많은 승패가 갈릴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고객, 후기, 파트너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멈춘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떤 1년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걸 진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나 이번에 GIP 안 가고 내년에 가야지는 단순히 그냥 1년이 아니라 사업 성장에 있어서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 그리고 길게 보면 PPD 가는데 5년에서 10년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 올해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표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GIP 도전 점검표 받으신 거
자, 왼쪽에 보면 나의 회차와 도전, 점수, 그 다음에 1회차들은 사이드 합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1회차시면 어떻게? 나는 1회차, 점수는 24점, 사이드레그 42,000점이 나의 목표이다 라는 걸 옆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옆에 칸에는 또 뭘 적으셔야 되냐? 내가 이번 달 일단 5월, 6월 실적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5월, 6월은 실적으로 적는 겁니다. 실적. 두 달은. 그리고 나머지는 목표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적느냐 간단히 보고 같이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회차야. 그럼 1회차에 내 목표 점수는 24점인데 내가 두 달 동안 누적해서 8점을 얻었어. 그러면 나한테 부족한 점수는 16점이잖아요. 그죠? 그걸 남은 4개월로 나누면 나는 월 평균 어떻게? 4점. GED를 월 평균적으로 하면 되네 하고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사이드 점수 합산으로 가겠다. 직급은 아직 나한테 조금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 목표 사이드 점수가 6개월 동안 42,000점이에요. 그런데 5월, 6월 누적했더니 12,000점을 한 거야. 내가. 그러면 남는 점수가 얼마죠? 3만 점 더 해야 되죠. 그럼 그 3만 점을 남은 4개월로 나누면 내 목표 사이드 점수가 어떻게 되죠? 7,500점을 매달 하면 되죠. 남은 기간 동안.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걸 여기에다 지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뭘 한다? 네, 나의 5월, 6월의 실적을 적어보시고, 그럼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의 목표를 이런 식으로 산술 계산을 해서 적어 보시는데, 그거 쉽게 하시라고 내가 밑에다가 제가 식도 다 적어 놨어요. 식도. 그래서 요거 활용하셔서 지금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같이 적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적어 보도록 할 텐데요. 옆에 잘 모르시겠으면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잔잔한 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메나스테이션 들어가시면은 GIP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GIP 그 어디더라요? 네. 거기에 들어가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메나스테이션 마이 비즈니스 실적 관리에 GIP 현황 들어가시면 본인 목표 점수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5월 달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을 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 비즈니스 네, 실적 관리 GIP 현황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 글자를 좀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음악 조금만 꺼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표를 오늘 마치고 나면 시간 많으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파트너님이랑 같이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 실적이 자, 우리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 있는 거 아세요? 중요한 전제 조건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제가 이거 할 수 있게만 좀 해주세요. 앞장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나는 적어도 이 6개월 동안 뭐는 꼭 유지를 해야 된다? 500점. 500점. 근데 그 500점 안에 스마트 구독이나 자동 주문이 반드시 10만 원씩 있어야 된다. 합해서 아니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셔가지고 스마트 구독 6만 1,000원, 뭐 6만 6천 원, 자동 주문 7만 원 해서 나 13만 원 했어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또는 아예 안 한 사람도 있어. 그죠? 구제를 모아서 그룹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일단 저희 팀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까 말한 금액 있잖아요. 스마트 구독 6만 얼마, 자동 주문 7만 얼마 이렇게 갖고 합해서 13만 원 있었는데 본사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더래요. 덜어. 그래가지고 7월 한 달 동안 근데 여기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자동 주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 구독은 혜택 자체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7월 초에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7월 한 달 동안 모자란 금액만큼 자동 주문을 넓히면 회사가 일단 인정을 해주기로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해보셔야 되겠어요. 내 파트너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봐야 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동 주문을 7만 얼마니까 3만 원씩 모자라니까 이번 달에 5월 6월 합해서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인정을 받는 걸로 이제 이렇게 본사랑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한 사람들은 일단 이번 달부터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달성을 다 했어. 11월 달까지 했으니 진짜 달성을 해버렸어.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하겠대요. 그러니까 달성을 이제 회사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내가 직급을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2D든 실버 2D든 난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부터 맞췄어야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든 회사가 보든 리더가 보든 스폰서가 보든 누가 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세를 안 갖췄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제서 한다고 와?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아예 안 했던 사람은 일단 10월 달까지 해서 GRP를 달성하면 그때 그룹 차원에서 모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했는데 이해를 잘못했어. 내 IQ 엄청 좋은데 이것만 회사가 이상하게 글을 써가지고 이해를 잘못했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추가로 7월에 해야 됩니다. 8월 안 되고 9월 안 되고 7월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네 리더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 뭐 각 개별로 하면 회사가 너무 힘드니까 싫어할 거잖아요. 모아서 명단 모아서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내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파트너님이랑 제가 이걸 해본 거예요. 뭐 골드 디렉터, ED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42,000점에서
이때까지 누적한 5월, 6월에 사이드 PB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부족한 게 나왔을 거죠. 38,000점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38,000점을 뭘로 나눠? 4로 나눠.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이번 달에 8,000 얼마, 9,0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은 기간 동안 골드 ED 3번을 하는데 어떤 골드 ED를 해야 돼요? 7,000점 골드 ED가 아니라 9,000점, 11,000점 하는 골드 ED를 3번, 4번 해야지 나는 뭐다? GRP 갈 수 있다. 오, 너무 해피하지 않나요? 그것만 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요 작성을 해보셔야지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해봐야 되는 거죠. 남은 달 내가 목표 직급이 뭔데 내가 진짜 이번 달에 해야 될 건 뭔지를 행동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여기 이제 제가 샘플은 일단 뭘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그 마스터 챌린지 10주년 도전 안 하면서 누구한테 하라고 할 수 없으니 뭘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도전하고 그리고 일단 내가 3명 초대하는 거 해보고 이 3명한테 3명 초대하는 걸 권유를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적었거든요. 즉 뭐냐? 우리는 복제의 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먼저 챌린지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할 3명 초대하고 그 3명한테 너도 3명 한번 초대해봐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초대가 되더라. 너네도 이렇게 초대해봐라. 이걸 밀도 있게 2주간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리더의 언어 이 책이 너무 좋던데요. 서문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통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소통은 일단 둘 사이의 벽을 어떻게 된다? 부숴야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네. 서문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순서가 뭐다? 첫 번째가 내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데 상대가 나를 드러낼 그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번 달에도 마스터 챌린지 스토리를 내가 먼저 도전하고 나 이렇게 샀어.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169만 원짜리 사서 이렇게 할 거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하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어떻게? 나의 스토리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더 크게는 나의 메나테크 스토리를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는 GIP를 반드시 어떻게? 이뤄낼 수 있다.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네, 우리가 골드 ED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급 점수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희망적이거든요.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어떻게? 4개월 뒤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GIP 가시는 분, 성공하시는 분 하고 얘기하면 다 같이 어떻게? 저요! 다시 어떻게? 지금 하는 사람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저요 하고 네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일이 꼭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